25년 전 DNA 검사 보고서를 손에 쥔 주하늘의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 종이에는 조작됨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주하늘은 스카이 퀘스천 사무실에서 25년 전 진태석 회장이 의뢰했던 DNA 검사 원본 파일을 발견했었어요.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연구원에 숨겨진 백업 파일이었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딸 차수아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태석이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사망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주하늘은 즉시 차정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원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해. 너에 대한 진실을 찾았어. 차정원은 그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끼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주하늘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정원이 물었어요. 주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25년 전 진태석 회장이 조작한 DNA 검사 결과야. 한혜라 부회장의 딸, 차수아.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던 거야. 차정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하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내 DNA를 한혜라 부회장과 비교 분석했어. 일치율 99.97%야. 정원아, 너 한혜라의 친딸이야. 차수아가 바로 너였던 거야. 차정원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의 기억, 한혜라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묘한 익숙함, 그리고 왜 자신이 그토록 건양그룹을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집착했는지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그럼 왜 진태석 회장이 DNA 검사를 조작했을까요?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25년 전 그날 밤 주상철 살인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주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진태석의 공범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군지는 72시간 후에 밝혀질 거야. 마이너스. 한편 건양그룹 회장실에서는 한혜라와 진태석이 격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한혜라가 차갑게 말했어요. 진태석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요? 한혜라는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DNA 검사 조작. 내 딸을 죽은 것으로 만들고 고아원에 버린 것. 그리고 주상철을 살해한 것까지.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소? 한혜라는 냉소했어요. 72시간 후면 모든 증거가 공개될 겁니다. 당신이 왜 내 딸을 없애려 했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그리고 건양그룹에 숨겨진 비밀까지 전부요. 진태석은 처음으로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헤라, 당신도 그때 알고 있었잖소. 우리 둘 다 손에 피를 묻혔어. 한혜라는 그 말에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내 딸을 버린 건 당신이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의 거짓말을 믿었을 뿐이에요. 마이너스. 차정원은 주하늘과의 만남 이후 자신이 왜 건양그룹을 차지하려 하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차정원은 단순히 복수를 위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건양그룹을 노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건양그룹은 단순히 빼앗아야 할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건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겁니다. 한혜라의 딸로서, 차수아로서 당연히 가져야 했던 자리였던 거죠. 차정원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차정원이 아니야. 주영채도 아니고. 나는 차수아야. 한혜라와 차기범의 딸. 건양그룹의 진짜 상속자. 그 순간 차정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권리를 되찾겠다는 정당한 분노로 바뀌었어요. 건양그룹을 차지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 맞았던 걸 되찾는 거였습니다. 차정원은 노트북을 열고 건양그룹의 지분 구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진태석 35%, 한혜라 30%, 나머지 주주들 35%. 만약 자신이 한혜라의 친딸임이 증명된다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혜라가 자신을 인정한다면 그녀의 지분 30%는 결국 자신에게 올 거예요. 진태석을 제거하고 그의 35%를 분산시킨다면 건양그룹의 실질적 지배권은 자신에게 올 겁니다. 하지만 차정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건양그룹이 갖고 싶은 걸까? 아니면 엄마 한혜라의 사랑이 갖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친모의 존재.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난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짜 주영채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뭐였어요? 주영채가 차갑게 물었어요. 공난숙은 딸의 변한 눈빛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채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잖아. 주영채는 비웃었어요. 내 편? 엄마는 차정원이가 내 이름을 쓰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공난숙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영채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어요. 공난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정원이가 주영채 행세하는 건 우리한테 기회야. 건양그룹 주식 3% 받으면 그때 폭로하는 거지. 영채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 주영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에겐 나도 거래 수단이었던 거네요. 딸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었던 거죠. 공난숙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주영채는 뿌리쳤습니다. 이제 나도 내 자리를 찾을 거예요. 차정원이한테 빼앗긴 모든 것, 진세훈, 건양가의 며느리 자리, 주식 3%. 전부 되찾을 거예요. 공난숙은 딸의 변화에 놀랐어요. 영채야, 그러려면 엄마가 도와줘야 해. 혼자서는 안 돼. 주영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엄마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영채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도 건양그룹 욕심 버리세요. 이제 이 싸움은 나와 차정원, 그리고 한혜라 부회장 사이의 문제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건양그룹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 순간 갑자기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차정원은 당황해서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스피커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수아 씨, 아니 차정원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차정원은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변조된 목소리가 다시 말했어요. 72시간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진태석의 공범이 누군지, 그리고 25년 전 진짜 일어난 일이 뭔지. 차정원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원하는 거죠?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건양그룹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혜라도 공난숙도 심지어 주하늘도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할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차정원이 요구했어요. 목소리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72시간 후에 직접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모든 걸 알게 되겠죠. 참,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태석의 공범은 당신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죠.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생각했어요. 제3의 인물? 진태석의 공범? 대체 누구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정원이 나오는 순간 CCTV에는 검은 후드를 쓴 인물이 컴퓨터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잠깐 포착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세훈은 차정원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받은 조사 보고서에는 차정원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했어요. 주영채의 고교 동창 중에 차정원이라는 학생이 있었고 졸업 앨범에는 두 사람이 친한 친구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조사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차정원은 고교 졸업 후 완전히 사라졌고 주영채는 그 후 해외 유학을 갔다고 되어 있었죠. 진세훈은 예비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채, 고등학교 때 차정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차정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있었어요. 왜요? 진세훈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어? 차정원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졸업 후 연락이 끊겼어요. 아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디론가 떠났을 거예요. 진세훈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최근에 스토킹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 중에 민구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야? 차정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냥 대학 때 만났던 남자 중 하나예요. 제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진세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영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차정원은 진세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훈 씨, 저 믿어주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진세훈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차정원이라는 사람 더 깊이 조사해. 25년 전 기록까지 전부 찾아봐.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혹시 한혜라 부회장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25년 전 부회장님께 딸이 있었다는 소문이. 진세훈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딸이 있었다고?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25년 전 기록을 보면 차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세훈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영채가 그 딸일 가능성은?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 회장의 친딸이 확실하니까요. 마이너스. 공난숙과 한혜라는 건양그룹 이사회실에서 정면으로 대결하게 됐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이 왜 갑자기 건양그룹 주식을 매집하는 거죠? 한혜라가 차갑게 물었어요. 공난숙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투자죠 뭐. 건양그룹은 좋은 투자처니까요. 한혜라는 책상을 쳤습니다. 투자?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건양그룹을 차지하려는 거잖아요. 공난숙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전 건양그룹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쩌시겠다는 거죠? 한혜라는 냉소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주식을 모았든 경영권은 절대 넘겨줄 수 없어요. 건양그룹은 제 것이에요. 공난숙이 반박했어요. 당신 것? 웃기시네요. 진태석 회장 지분이 35%잖아요. 당신은 고작 30%고 제가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한혜라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하지만 경고하는데 저도 만만치 않아요. 25년 동안 건양그룹을 지켜온 사람이 누군지 보여드리죠. 두 여자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공난숙이 먼저 일어서며 말했어요. 72시간 후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그때 진태석 회장의 비리가 전부 폭로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회장직이 공석이 되겠죠. 그 자리 제가 차지할 겁니다. 한혜라는 비웃었어요. 꿈 깨세요. 그 자리는 제 거예요. 마이너스. 주영채는 진세훈을 만나기 위해 건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주영채는 말했어요. 진세훈 부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주영채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주영채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주영채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진짜 주영채예요. 지금 회의 중인 사람은 가짜고요. 보안팀이 출동했고 주영채는 억지로 끌려나갈 뻔했어요. 그때 마침 진세훈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주영채는 진세훈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세훈 씨, 저예요, 주영채. 진짜 주영채. 진세훈은 주영채를 처음 봤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주영채라고? 주영채는 핸드백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네, 이게 제 신분증이에요. 그리고 주영채는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에요. 보세요, 제 얼굴이에요. 진세훈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지금 예비 아내의 얼굴과는 달랐어요. 진세훈은 보안팀에게 손짓했습니다. 일단 VIP 룸으로 모셔드려. 주영채는 진세훈을 따라 VIP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내 약혼녀는 누구죠? 진세훈이 물었습니다. 주영채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차정원이에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어떻게 제 신분을 도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가짜라는 거예요. 진세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주영채는 노트북을 꺼내 여러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기 제 대학 졸업장, 해외 유학 기록, 그리고 제 친구들의 증언도 있어요. 모두 제가 진짜 주영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진세훈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럼 차정원은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주영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에게는 건양그룹과 관련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복수거나 돈이거나. 진세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가짜였다니. 72시간 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도 관련이 있나요? 주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25년 전 진태석 회장이 저지른 일, 그리고 차정원의 진짜 정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건양그룹 본사 게시판에 익명의 공지가 올라왔어요. 72시간 후 건양그룹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25년 전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이 소식을 듣고 긴장했어요. 72시간. 그때까지 내가 준비해야 할 게 뭐지?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늘아, 72시간 후 이사회에서 뭐가 공개되는 거야? 주하늘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태석의 DNA 조작 증거, 25년 전 살인 사건의 진실, 그리고 공범의 정체. 공범이 누군데? 차정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정황상 한혜라 부회장의 가능성이 높아. 차정원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설마. 주하늘이 설명했어요. 25년 전 그날 밤 CCTV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찍혔어. 한 명은 확실히 진태석이고 다른 한 명은 여자였어. 키와 체형으로 봤을 때 한혜라일 가능성이 높아. 차정원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차정원이 물었어요. 주하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내 입장을 정리해. 한혜라 편을 들 건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편을 들 건지. 이건 내 선택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정원은 이제 최종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건양그룹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했어요. 하지만 이제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한혜라가 정말 25년 전 공범이라면 그녀를 배신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친모로서 그녀를 보호해야 할까요? 차정원은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누구지? 차정원? 차수아? 아니면 가짜 주영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모든 정체성의 혼합체라는 것을요. 버림받은 차수아, 복수에 불타는 차정원, 그리고 건양그룹 며느리 주영채. 건양그룹을 차지하는 건 단순히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차정원은 결심했습니다. 72시간 후 내가 모든 걸 주도할 거야. 진태석도 한혜라도 공난숙도 주영채도 모두 내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들 거야. 차정원은 노트북을 열고 최종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후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누가 승리할지 모든 게 이 계획에 달려 있었어요. 한편 진태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25년 전 문서들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군. 진태석은 중얼거렸어요. 그는 25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벽난로에 던져진 서류들 중에는 DNA 검사 원본, 주상철 살인 사건 관련 메모,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문서. 한혜라와의 공모 계약서가 있었어요. 진태석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검찰에서 25년 전 사건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증거는 다 없앴나?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 원본이 어디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5년 전 그날 밤 주상철 사무실 앞 복도를 찍은 진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CCTV는 분명 폐기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 백업을 해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 영상에는 두 사람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진태석은 주저앉았어요. 한혜라도 나왔다는 거군.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2시간 후 이사회에서 그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차정원은 심야에 한혜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건양그룹 본관 옥상, 두 사람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마주섰어요.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불렀니? 차정원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25년 전 그날 밤 진태석 회장과 함께 계셨죠? 한혜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웃었어요. 역시 알게 됐구나. 차정원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셨어요? 한혜라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차정원이 다그쳤어요. 한혜라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주상철은 진태석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어. 건양그룹이 무너지면 나도 너도 우리 가족 모두 망하는 거였어. 그래서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태석이 주상철을 죽였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막을 수도 있었지만 막지 않았어. 차정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엄마도 공범이잖아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공범이야. 하지만 차기범에게 누명을 씌운 건 진태석이었어. 나는 그저 침묵했을 뿐이야. 차정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침묵? 그게 다예요? 아버지는 2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건양그룹이 무너지면 너도 위험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차라리 너를 고아원에 보내고 안전하게 키우려고 했던 거야. 안전하게? 차정원은 비웃었어요. 저는 25년 동안 버림받은 아이로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거리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게 안전한 거였어요? 한혜라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제가 건양그룹을 차지하려는지. 한혜라가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차정원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건양그룹은 원래 제 거였어요. 한혜라의 딸, 차수아로서 당연히 가져야 했던 거죠. 하지만 엄마와 진태석 회장이 그걸 빼앗아갔어요. 이제 저는 되찾을 거예요. 제 방식으로. 한혜라는 딸의 변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원아. 아니, 수아야.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없니?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72시간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때 엄마는 선택해야 할 거예요. 진태석 편을 들 건지 아니면 저와 함께 건양그룹을 차지할 건지. 공난숙은 박경신이 갇혀있는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박경신이 묶여 있었고 그 옆에는 주영채가 함께 갇혀 있었어요. 엄마.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공난숙은 급히 딸을 풀어주며 물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주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구예요. 차정원의 옛 남자친구. 그가 저와 경신을 가뒀어요. 박경신도 풀려나며 말했어요. 민구는 차정원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를 미끼로 쓰려고. 공난숙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민구는 지금 어디 있어? 주영채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72시간 후 이사회에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차정원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공난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어. 진태석의 비리, 차정원의 정체, 그리고 이제 민구까지. 주영채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건양그룹 욕심 버리고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공난숙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영채야. 공난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어. 72시간 후 이사회는 전쟁터가 될 거야. 진태석, 한혜라, 차정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기 목적을 위해 싸울 거야.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건양그룹을 차지하는 거지. 주영채는 엄마의 변하지 않은 욕심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저도 싸울 거예요. 차정원에게 빼앗긴 제자리, 진세훈, 그리고 제 인생. 전부 되찾을 거예요. 진세훈은 차정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영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진세훈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차정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정원이에요. 제 진짜 이름은. 진세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왜 나를 속였어?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는데. 차정원은 진세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건양그룹을, 한혜라를,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만나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진세훈은 비웃었습니다. 사랑? 거짓말 위에 쌓인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어? 차정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차정원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 살 수 있었어요. 진세훈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정원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72시간 후 이사회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차정원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목적을 이룰 거예요. 건양그룹을 차지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차정원은 진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에게 진실된 사랑을 증명할 거예요. 진세훈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무 많은 거짓말이 있었어. 차정원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72시간 후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제3의 인물은 어둠 속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건양그룹 본사의 실시간 CCTV가 떠 있었어요. 차정원, 한혜라, 진세훈, 공난숙, 주영채 모두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제3의 인물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72시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그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진태석의 공범 마이너스 최종 증거. 파일 안에는 25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CCTV 원본 영상,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 진태석과 한혜라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제3의 인물은 휴대폰을 꺼내 익명의 문자를 보냈어요. 수신자는 차정원이었습니다. 72시간 후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한혜라만 공범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자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차정원은 문자를 받고 혼란스러워했어요. 또 다른 공범? 대체 누구지? 그녀는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25년 전 사건의 한혜라 말고 또 다른 공범이 있을까? 주하늘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어. CCTV를 다시 분석해보니 그림자가 3개였어. 진태석, 한혜라, 그리고 차정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3번째 그림자의 체형과 걸음걸이를 분석해보니 차기범일 가능성이 있어. 차정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도 안 돼. 주하늘이 설명했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25년 전 그날 밤 차기범도 그 건물에 있었어. 경비 기록에 남아있어. 그리고 주하늘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차기범이 감옥에 간 건 자진해서였을 수도 있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정원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한혜라를? 아니면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나를?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려고 감옥에 갔다는 거야? 주하늘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72시간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